안녕. 안녕. 항상 말했지, 손 흔들라. 안녕. 손 흔드는 3등 3위 중에 하나. 안녕. 아니 내가 저번에 교수님 안녕해서 한 사람만 흔들면 되지 이렇게 말했잖아. 옆에서 진짜 표정 안 좋더라. 오늘 우리 이거 왜 찍습니까? 우리 편집을 연습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만 하는 거죠? 가 네. 아니라 뭔가, 이제 한 달 지났죠. 한 달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마 애들은 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 나만 길었나? 이게 뭔가 되게 재밌는 거 하고 즐거운 거 하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왜 느끼죠? 그렇죠?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늦게 흐르고 지겹게 있다면, 지겨움을 느끼고 있다면 시간도 늦게 가고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너희의 시간은 빠르게 가고 있니? 늦게 가고 있니? 대부분 늦게 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빠르게 가고 있대요. 아, 그래요? 좋아요. 한 달 지나고 와서 드는 생각, 오늘까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각 7조인데 7조마다 장단점도 있고 특색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조도 있고 조금 못하는 조도 있어요. 제가 어떤 조는 좀 과하게 짜증내고 화내는 조도 있고 어떤 조는 큰 말 하지 않는 조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를 하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 동시에 이 수업을 어떻게 좀 했으면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박사님과 같이 찍는 건데 일단은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걸 찍자고 하니까 네. 교수님이 그러셨죠. 뭐 얘기할 건데?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What? What? 그래서 내가 애들이 잘하고 있고 네. 이렇게 조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투른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 라고 하니 아씨 이러면서 시작 앉으셨죠. 근데 마치 본인이 할 것처럼 이런 것도 할 거 있고 이런 것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하기 시작하면 너도 똑같이 한다? 시작할까? 아까 하지 말라고 다 해? 한번 난리쳐 칠까? 화이팅!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우리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치 좀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라는 건 이걸 되게 꼭 잘해야 되겠다 라는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좋겠죠. 결과가 잘하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걸 정말 꼭 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리고 같은 조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로 이 수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수업은 수업일 뿐이에요. 수업은 수업일 뿐이에요. 그냥 한 학기 수업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스트레스를 만든다든지 관계를 악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저나 박사님이 싫어질 정도의 무엇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미 싫은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싫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저희한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바나 Tell me, tell me. 진짜 구려. 그 옛날 노래야? 널 몰랐니? 초등학생 때 나오는 생각해보니 나도 초등학생 때 들어. 네. 진짜? 뭘? 그러면 말해줘 이건 언제 나왔어? 말 꺼내지 마. 말 꺼내지 마. 야, 자 중요한 이야기 하듯이 말 꺼내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제일 싫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거 좀 너무 버겁다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내지는 선생님 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조별 과제에서 빼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개인 과제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살이 들렸니? 지야. 야화 하나 먹을래?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 웃겼어 지금? 웃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힘들면 조별 과제 안 해도 돼요. 조별 과제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성적 똑같이 줄 거예요. 잘 줄 거예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쌤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잖아. 못하면 조별 과제 안 하고 다르게도 우리가 잘해줄 거니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라는 친구들과 이런 것도 즐겨보고 이런 고민하는 것도 즐겨보고 프로포즈 쓰는 것도 즐겨보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말 하겠지. 즐기면서 왜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느냐. 원래 짜증내는 상황이야. 그니까 신경 쓰지 마.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부터 할게요. 우리 지 쌤이 너 처음에 할 때 프로포즈 쓸 때나 논문 쓸 때 내가 짜증내 안 내? 짜증이요? 못하고 내시죠? 있는 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생 있는 지희도 그렇고 제가 뭐 할 때 이게 순순히 이야기할 때가 잘 없어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이 영역에서 벌써 10여 년 넘게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포절 저도 되게 많이 써요. 우리 박사님하고 저도 또 이번 주에 또 하나 써야 되거든요. 주말에. 그러니까 그죠? 기억하고 있죠? 뭐 금시초문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매주 이렇게 프로포절 씁니다. 매주 쓰고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참 스승인 것 같아요. 참 스승은 그렇대요. 따라와 이게 아니고 함께 하자래요. 네, 저도 맨날 써요. 그럼 맨날 떨어져요. 여러분들 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 줄 알죠? 저만큼 많이 떨어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내가 거의 한 달에 하나씩 떨어지지. 네. 어. 작년에 어. 계속 거- 슬퍼요. 아직 옷상이 안 되죠. 저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요. 뭐 논문도 떨어지고 프로포절 떨어지고 제가 태어나서 저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 매달 떨어져요. 매달 실패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 많이 던지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프로포절 논문 쓰고 떨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진짜로 1년에 10개씩 쓰고 10개씩 떨어집니다, 저희가. 옆에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많이 하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그럴듯하다. 어떤 거는 좀 별로다. 그러니까 제가 별로인 거에 대해서 정확히 별로라고 하고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다그치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되냐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몇 시간을 들이면서 찾고 보고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쓰면서 해야지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게 잘 되겠지. 선생님이 좋다고 했으니까 좋겠지. 아니에요.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시작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포절과 논문 이런 거는 글은 시작, 최소한 기승전결 최소한 4가지 하다못해 앞단, 중간단, 끝단 3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이 좋다는 거지 중간과 끝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되고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증내고 화를 낼 때는 이런 거예요. 왜 안 했냐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우리 학교에서 4년, 5년 동안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제가 대충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치가 100이라면 30도 안 했을 때가 짜증이 나요. 100 이상을 할 수 있는, 심지어 200까지 하는 학생도 봤어요. 근데 30밖에 안 했어. 어떻게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열이 이만큼 안 오르겠습니까? 100을 할 수 있는 학생이 30밖에 안 하면 그때부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짜증이 나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니멈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맥시멈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정상을 원해요. 그 최정상을 이상을 할 때 큰 기쁨을 얻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그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운동해보면 PT 같은 거 받아보시면, 전 PT 못 받아봤지만 이게 마지막 한 개 더 올리라고 하잖아. 마지막 한 개, 막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 한 개를 올릴 때 근육이 늘어나죠. 제가 원하는 건 딱 그 수준이에요. 아, 이거 하면 더 죽을 것 같다. 안 죽어요. 그거 하나 올리셔야지 여러분 실력이 느십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그 수준이에요. 정말 최고의 수준. 선생님, 더는 못하겠어요. 딱 그 수준까지를 제가 바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향후 시장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누구랑 싸운다? 누구랑 싸운다? 누구랑 싸운다? 흔히 말한 스카이 나온 애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경쟁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싸우는 경쟁은 신성한 겁니다. 때로는. 기쁘지 않아? 왜 올림픽과 월드컵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겠어요? 순수한 힘과 힘의 대결, 노력과 노력의 대결, 능력과 역량의 대결을 인간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자기 삶을 너무 괴롭힐 정도는 하면 안 돼요. 이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과제고 하나의 그냥 수업일 뿐이에요. 이게 나한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아니면 조언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저한테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설사 그 해결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과제의 여러분들의 궁극적 목적은 그냥 좋은 성적 받는 겁니다. 우리 시작부터 이야기했잖아. 최선을 다해 줄 거라고. 여러분만 잘 무사히 과제를 끝내면.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성적이 아니에요. 불이익 안 받습니다. 나도 안 받고 팀은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 편하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단, 쌤이 말했지. 즐기고 몰입하려면 실력이 돼야 돼요. 게임도 잘해야지 빠져들어가지. 못하면 몰입할 수가 없죠. 내가 잘해야지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쌤이 잘할 때까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잘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을 내가 잘 못하면 레벨 1에서만 놀면 재미가 없어요. 그 게임을 못해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야지 내가 빠져들죠. 그러면 레벨이 올라갈 때까지 실패와 고통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레벨이 올라가지는 않죠. 뭐 요즘은 이상한 게임이 있어도 앉아있으면 그냥 빽빽빽 돌리면 알아서 뭐 그런 게임도 있긴 한데 인생은 그런 게임이 아니죠. 끊임없이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실패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실패하고 이 과정을 뺑뺑이 돌 때 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레벨이 올라갈 때 비로소 나는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100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100 할 수 있는 거 내가 안다고. 이때까지 만나봤던 친구들 다 그 정도 하는 거 제가 봤다고요. 하나 빠짐없이. 부경대 행정학과 들어온 친구들은 그 정도 다 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 쌤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경대 행정학과 아니야. 저 딴 학교겠지. 우리는 여기 어디더라고? 제2의 차. 뭐야? 이런 학교에 여러분은 최소한 100이에요. 이게 최소입니다. 50, 80이 최소가 아니에요. 100이 최소예요. 저는 여러분들 최소를 넘어서 최대치를 원한다니까? 그 최대치,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최고의 것을 원해요. 최고의 것을. 왜? 여러분들이 최고 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신에 너무 힘들면 이야기하라. 최고의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나 이런 거 전혀 그게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은아한테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빼줄 수도 있어요. 그 개별 과제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조언에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시면 된다고요. 절대평가잖아. 뭐 걱정이야. 불만이면 불만 이야기하고 그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쌤이 장담컨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불이익도 없어요. 그러니 굉장히 즐기시면서 대신에 많은 참여가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 박사님과 저랑 여러분 단톡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여러분 불편 주기가 아니라 모니터링, 좋은 말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이 7팀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 7팀의 문제는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까? 혹시나 어떠한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있지. 우리가 거기 7팀 들어가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자 입장에서 말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이렇게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 과제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미 안전망이 있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안전망이 있다고. 그냥 똥멍청이 있다고 완전 다 망해도 그 안전망 안에서는 튼튼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몇 번 실패도 괜찮고 물어도 보고 여러분끼리 즐겨도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하려는 목적이 이거 하려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경쟁시키려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은 항상 뭘 원한다? 최고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것. 막 상대평가해가지고 A, B, C 이거 주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달성한다면, 여러분 수준의 최고의 것을 달성한다면 최고인데 당연히 A뿔 줘야지. 절대평가인데 우리 그거 바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제가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안다니까. 믿어 심지 않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고 더 나을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어요. 선생님 몇 번 말하잖아. 여러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 선생님이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때로는 여러분 한 거 보고 짜증내고 구리다 그러고 진짜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열받아가지고 막 토로하더라도 그게 진짜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에 대한 어떤 충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 사회 나가면요 아주 특별한 사람 나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못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아무도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앞에 나가려고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회에서. 되게 잔인하죠? 되게 잔인하면 생각보다 되게 잔인합니다. 내 눈! 이것도 모르나? 잘 몰라요. 몰라 너? 알지? 자, 그러니까 그 잔인하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경쟁 사회에서의 어떤 전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최소한 이 수업을 하는 영역에서는 선생이잖아. 제가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는 저도 사회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저 사회에 나가면 알죠? 좀 그 대인 방어의 목소리, 턱주거리 목소리, 턱주거리 소리 그런 거. 저도 사회 나가면 절대 사람들한테 뭐 화내거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친절한 말 하고 그냥 못하는 대로 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도 씩 웃습니다. 와, 내가 제법 낫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회에 나가면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짜증내고 화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잘. 오히려 되게 친절한 말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괜찮네. 아니면 다시 해오세요. 뭘 다시 해오란 말도 안 해요. 다시 해오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뒷말이 없어요. 다시 해가지. 한 2번 하다가 괜찮아요 하고 딴 사람 주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그리고 기회가 안 온다니까. 몇 년간.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로. 세상엔 어떤 선택은 되게 순간에 찾아와요. 그 내가 그 선택을 한 걸 잡았을 때 잡냐 못 잡냐가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끈이 살짝 와요. 이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살짝 오거든요. 근데 그걸 잡냐 못 잡냐가 인생에서 갑자기 훅 뭔가 각도가 변합니다.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오 하고 있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놓쳤다 보면 이미 내 경쟁자는 저 꼭대기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뭐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진짜 노력을 10배 들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학생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는 거 어떨까? 시간 계속 되니? 잘 되니? 괜찮아? 그런 생각. 아까 교수님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 끓을 때 왜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랑 교수님이 옆에 밑에서 불을 열심히 지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불이 작든 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불을 최대한 지펴주고 있는데, 그러면 스스로 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면 100도가 되는 순간 확 끓을 텐데 밑에 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니까 한 3, 40도 되다가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교수님이 보기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냥 멈춰버리니까 100도까지 못 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멈춰버리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짜증과 화와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열이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올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올해도 일주일 내내 목요일 빼고는 진짜 다 수업이 있고 수업 하나밖에 없는데도 진짜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는데 그만큼 저나 교수님이나 이 수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저랑 교수님이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잘 될 것도 없어 이거 가지고. 근데 이 수업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불을 많이 일으키고 최대한 지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불을 지피고 있으니까 밑에 불이 계속 지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물이 끓잖아 결국 100도로. 그러면 이게 빵 끓으면서 터질 수가 있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조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막 50도까지 갔다가 다시 30도로 줄어드는 팀들도 있는 것 같고 막 얼추 80도까지 갔다가도 거의 81, 2, 3 뭐 이렇게 가는 팀도 있는 것 같고 제각각인데 그 밑에서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면은 다른 학교나 다른 학부나 뭐 학생들이 사실 이런 조별활동이나 학교 수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19학번이나 20학번들은 봤죠? 저 만나고 되게 신기해하는 거. 처음 만났다고.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한국말 한다. 백인 아니야? 아이코케이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그냥 그러다가 혼자 끝낼 수 있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가. 근데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대학의 어떤 추억이나 낭만도 없이 수업 듣고 서로 북적북적 거리는 것도 없이 학교가 이쯤 되면 9층이며 2층이며 4층이며 원래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북적 거려야 한대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나 그게 더 마음 아프고 심심하고 아쉽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4명이든 5명이든 조를 짜서 최대한 자기들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남들은 비록 이 코로나 시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회를 잘 누리고 또 그걸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자기의 그런 실력이나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뭐죠? 기회, 기회로 opportunity. 뭐라고요? 중국말이야? 깜짝 놀랐네. 뭐라고요? opportunity. 수학 분석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우리 박사님 하면 돼. 우리 교수님인데 우리 허 교수님이 우리 작은 허 교수님 짝선배 우리 작은 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 99는 안 끓어요. 1이나 99나 같다고. 100이 아니면 여러분 1이에요 그냥. 이게 잔인함이에요. 99.9도 100이 아니야. 100은 100이에요. 제가 유학 갈 때도 그때 토플이 몇 점이었지? 기억 안 나는데 뭐 그 기준 점수가 있어요. CBT였어요? 12 아니야. IBT죠. IBT였죠. 그러니까 88인가? 뭐 그래서 83인가 88이었어요. 그러니까 82도 그 학교 지원이 안 돼요. 근데 83이나 120 만점도 똑같아요. 이게 잔인함이에요. 사회의 잔인함입니다. 82점도 아예 서류 컷이에요. 통과가 안 돼요. 83점이 기준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99까지 오는 거는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예 안 한 게 나아. 안 한 게 나아요. 차라리. 100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근데 100을 넘으면 120과 100도 같이 싸워볼 만해요. 그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점을 넘기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이 스카이랑 싸울 때도 어느 시점을 넘기면 일정 부분에서는 학벌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실력 대 실력을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못 넘기면 그게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거대한 4차원의 벽이 돼버려요. 넘사벽이 돼요. 벽을 넘는 순간 그 이상의 것은 없어져요. 토플 83점이나 120점이나 똑같아져요. 그쵸? 유학 갈 때 그래요. 실제로 가보면 토플 점수가 높다고 안 붙여줘요. 아마 영어 점수는 박사님 더 높을 거 나보다? 교수님이 스카이 얘기하니까 네. 생각이 났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스카이는 잠깐만 영상 이거 되게? 스카이는 뭔가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라,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애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 모르죠. 이런 그러니까 뭐 지방에 비해서 꽤 적겠죠?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지방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만약에 더 뭔가를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멈추어 있을 때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걔들은 왜냐면 이미 자기들은 수능에서 한번 이거 했기 때문에 사실 토끼와 거북이처럼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쉬면서 즐기고 1학년, 2학년을 이미 나는 이겼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이거 통계로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아무리 낮은 학교라도 상위 1%는 최고 수준의 하위 10%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법니다. 이거 이미 전 세계 거의 교육청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도 상위 1%, 5% 애들은 그 어떤 최상위 학교의 하위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고소득 연봉과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방에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나가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위대성을 보이느냐가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100은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100과 120은 싸울만 하지만 99는 100하고 못 싸워요.
99와 100은 1차이지만 100과 120은 20차이지만 이 후반부는 싸울 수 있지만 이 전반부는 못 싸워요. 1밖에 차이 안 나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이 수업을 뭐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연습이라는 거죠. 삶의 태도에 대한 연습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뭔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시험 치고 쫓기듯이 이렇게 수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 학교가 원래 그렇죠 뭐. 왜요? 왜요? 꺼봐봐. 아 왜요? 하세요. 아 좋은 학교라고. 근데 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어쨌든 A뿔 정해져 있잖아요. 사례하기로는. 그러니까 좀 여유 가지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 시간에 공부 안 해도 돼. 사례하려면 책 안 봐도 되고 사례하려면 PPT 안 봐도 되니까 책 한 장짜리 보면서 그냥 책 한 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혼자 멍 때리고 그냥 한 문장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그냥 이렇게 계속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려 생각해보고 그냥 여기 적용해보고 저기 적용해보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례관리론 수업을 통해서 좀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했는데 뭔가 이 조별과제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막 이런 조별활동에 더 쫓기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 조별과제가 너무 힘들면 이 카톡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가 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오후 뭐 낮이면 12시부터 3시까지만 대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딴 거 합시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민도 해보고 책도 보고 그렇잖아? 이미 영상 다 있으니까 그 보고 PPT 보면 돼요. 뭐 따로 우리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민도 좀 하는 그런 시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랑 다르게 여기 좋은 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지 고민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주말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 보면서 멍 때리고 이런 시간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학부 때 그런 그때는 시간에 연애 안 하셨어요? 다 차여가지고 아니 차여가지고 막 전국구로 연애하고 다니시면은 바쁘셨을 텐데. 아 차여가지고 차이고 난 다음에 아. 차이고 난 다음에 차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시고요. 네, 차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고민할 때 그때는 사실 이제 아무 생각 없어서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사실 학부 때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아요. 뭐 저 알바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시간 남았어요, 사실. 알바트 해본 적 없죠. 여기는 아르바이트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봤거든요. 5만 때만 아르바이트 다 했는데 그래도 학부 때는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혼자서 한 2시간 뭐 책 본 거 구절 보면서 그냥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특히 학부 때 봤던 제가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학부 때 봤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 뭐예요? 어? 뭐예요? 망각과 자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LA 프롬 같은 선생님 책도 그때도 다 그때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거쳐오다 보니까 어릴 때 만약에 받고 느꼈던 그런 책들, 고민들, 생각들이 제일 지금 나이 때도 한 번씩 이렇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생각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도 있고 멍청한 생각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학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학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상을 되게 많이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인데 대부분 상상력을 발휘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상력, 저런 상상력.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의 어떤 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시절에 겪었던 제 어떤 그냥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었던 그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그냥 뭐 어떤 책 한 권, 한 구절도 좋아요.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이 과제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과몰입해가지고 막 망치지 말고 이 과제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걸 되새김하고 이런 시간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걸 도움되는 책이 있을까? 조금 더 이런 내용을 서포트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 있을까? 이런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답은 없어요. 뭐 이게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 다른 과목 같으면 지금 4월 중순쯤 중간고사 봐야 돼. 그 막 중간고사 외운다고 정신없단 말이야. 우리 그거 안 시키잖아. 그쵸?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듣는 친구들은 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남는 시간에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독을 즐기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하는 친구들은 고독해야 돼요. 이게 막 고독하다는 게 막 바바리 코트 입고 막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바바리맨이야? 바바리코트. 생각이 왜 그런 쪽밖에 안 돼요? 되게 변태스럽네. 바바리맨 만나본 적 있어요? 바바리맨이요? 네. 언니 못 만나봤는데요? 나 만나봤어요. 좋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왜 붉어져요? 좋았나 보다. 우리 지 만나봤어? 지 안 만나봤어? 초에는 뭐야, 안 만나봤어? 초에는 없어? 도시에 있어요, 바바리맨은. 그런 정신질환자는 도시에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바바리 골은 없더라고요. 궁금해요? 네. 자, 어쨌든. 자, 하세요. 네, 여러분들. 바바리골에서 막혔죠, 지금. 네, 고독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박사 과정쯤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어느 시점에 되게 고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지도교수조차도 내가 뭘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박사라는 과정이 그런 거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하나 조금 요만큼이지만 더 늘리는 게 박사의 연구라서 전 세계 그 누구도 제 생각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떠들고 혼자서 그냥 즐기고 말아요. 그 잘 되면 박사 논문이고 못 되면 다시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굉장히 고독한 생각입니다. 없어요. 그냥 혼자 고아라고. 생각이 고아예요. 고아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혼자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나밖에 안 하는구나. 나만이 했구나. 이것이 독자성이죠. 나만이 느끼는 독자성이고 나만이 느끼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업가가 될 수가 있고 아티스트, 작가도 되고 학자도 되고 위대한 사상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나만의 어떤 고독함이 없는 어떤 창의성이란 건 너무 허무하죠. 창의성의 본질 밑에는 굉장히 고독해요. 이 생각을 내가 혼자만 해야 돼. 고통을 곱씹으면서. 근데 그런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게 학부 때 왔으면 좋겠고, 이 수업이 가지는, 저희가 그걸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랑 박사님이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 사회복지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천 단계를 외우는 그거를 넘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읽고 보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PPT를 보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익한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심리학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책에 있는 거를 듣고 외우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계속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우리 가족 생각, 주변 사람들 생각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라서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뭐가 얻어지는 거는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고 그 단계를 넘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리니까 그거를 더 저보다 일찍 깨달으면 훨씬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기도 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 더는 약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애들이 착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나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데 예의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나 지적 되게 잘하잖아요. 혁신가들,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사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가들을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빅5의 성격 중에 보통 뭐 근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화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연히 근면해야 되고 친화성의 개념이 있는데 보통 혁신가들은 대부분 친화성이 떨어집니다. 사회 친화적이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관념,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 부정적인 생각, 후진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손 들고 좀 이상하다. 그때 기억나지? 싫어요. 진짜 굉장히 구린다. 좀 못 버티겠어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팀 과제에서 어떻게 하다가 뭔가 찝찝한 게 있을 거야. 이거 뭐 이상한데? 뭔가 좀 이거 좀 구려. 하면 미안하지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기 죄송한데요. 저 이거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빛과 소금이 돼요. 그 조직에. 빛? 그래. 네. 자, 그러니까 이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물론 안 좋게 생각은 맞습니다. 왜 저렇게 꼭 이렇게 말을 하지? 보기 싫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할 거예요. 선생님 말했지. 이거 팀플 끝나고 니들 거기 5명, 4명 다시 안 만들 수도 있어. 그만이야. 안 만들면 그만이라고. 그러니 이 조직원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쳐내야 돼요. 저런 잡음을, 노이즈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팀 과제할 때는 친화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어떤 이 팀 과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미안하지만 친화적인 인물들은 도움이 안 돼요. 수긍하는 인물들은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 구린의 아이디어를 못 막아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 그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조언인데 내가 무슨 의견을 냈는데 상대가 어떠한 반박도 없이 그냥 뭐든지 좋다고 하면 솔직히 어떻겠어? 내가 잘났나 보다. 역시 좀 그렇다 그지? 별로 뭔가 이렇게 나 피드백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에 좀 걱정도 되고 이게 과연 내가 맞는 말을 했는지 이게 내가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내 말에 피드백도 안 주고 좋아요 그냥 뭐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면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후에 지나서는 진짜 이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남한테 어떤 말을 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아직 그렇긴 해요. 저는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인생에 살면서 딱히 별로 이렇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못하는 저처럼. 네. 진짜요? 나는 남한테 상처를 잘 못 줘요. 저도 상처 안 줘요. 받아요. 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니까 사람들이. 왜요? 상처 주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저는 상처 줄 말을 안 했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받는 거죠. 모아 오빠 내가 요즘한테 상처받은 애들? 와. 모아 진짜. 지야, 너 내가 한 말 상처 받았니? 거짓말이잖아. 5초 지났잖아. 그래요. 아니 그 비친화적이라고 하니까 저랑 지희랑 그때 전복 먹으러 갔을 때 그 이렇게 4인 가족 판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서 저 잘못했다고. 너무 정상 가족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4인 가족 왜 뭘? 그게 가족 복지를 하면 나오는 개념인데 4인이 앉는 거잖아요. 4인. 아니 그게 아니라 모형물 모형물인데 아. 모형물인데 딱 그 누가 봐도 뭐 엄마 아빠도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모형물이 분수대 위에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 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정상 가족이 없잖아요. 이게 정상 가족이라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뭐 일남 일녀 양부모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한부모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 2명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제 동기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딱 그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분수대에. 근데 또 우리가 누구 갔어요, 그거? 툭 치고 이딴 거를 여기다 세우다니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죠. 제기를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누구한테? 아저씨한테? 나한테 그 불만만 말을 했어야지 주인한테. 저건 잘못된 거다. 어. 저건 잘못됐다. 음. 잘못됐다. 이런 거 왔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지 지야? 그 진짜 훌륭한 거야. 그걸 보고 그 막 좋다고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잘못된 거야, 그거는. 네. 저는 보통 학교에 신고도 많이 하고요. 알아요. 뭐 그거 신고했어요. 국립 불 안 들어오는. 까먹었어요. 저는 뭐 소방 학교 와서 119도 신고해 본 적도 있고요. 경찰서 신고해 본 적, 뭐 많이 해요.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불편하면 합니다. 원장도 보통. 그래요. 예. 그래서 원정 씨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뭔가 이게 불편한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물론 친하게 조직에 화목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특히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미안하지만 친화적인 인간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맞나? 몇 번 고심해봐야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맞나? 근데 그 비친화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요? 비친화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시비 거는 거 프로 불만으로밖에 안 되죠. 그죠? 공부를 해야죠. 그죠? 반박을 하려면 공부를 찾아야 돼요. 예, 고찰하고, 찾고, 이해하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나 찾아봤는데 이거 이렇더라. 그렇지 않나? 그러면 맞네. 그럼 수긍해줘야 돼요. 상대가 그렇다 논리를 펴면 이게 중요합니다. 수긍해줘야 돼요. 이거는 친화 비친화의 개념이 아니라 예의예요. 상대는 예의입니다. 상대가 맞다면 맞다면. 근데 예의 없는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그 사람과 개별 상담하고 너 왜 이렇게 예의를 안 차리니? 상대가 너도 반박을 하려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반박의 재반박은 또 자료가 있어야죠. 그냥 무작정 싫은데요? 내가 옳은데요? 무조건 내가 킹왕짱, 킹, 엠페러, 이순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게 좀 이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조모임 활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마땅한 합리적인 딱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누구도 반박하는 의견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거나 뒤에서 뭐라고 하거나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싫은데 그냥 시비 쪼면은 미쳤나 뭐가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 제가요? 제가 왜? 저 진짜 잘하잖아요 교수님한테. 네. 자,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한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몇 분 했어 지금? 50분? 50분? 아 너무 길다. 아이들이 이거 짧게 올려라고 했는데 길다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뭐 아니 제가 그 사례관리 강의 평가는 아니고 사례관리 설문조사처럼 했는데 수업에 바라는 점, 뭐 수업에 안 좋은 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하점을 안 냈으면 좋겠대 나보고. 그 잘못 적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적은 거겠죠? 네 수업에 적었으니까 네 거겠죠? 내가 차점을 언제 냈어, 그지? 그러니까 교수님 거겠죠? 나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이게 전해달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전할게 내가 짜증내시고 마세요. 조별 상담하는데 짜증내기 굉장히 불편하대요. 뭐 불편해. 뭐 차라고 나고 듣기 싫으면 나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해.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와 나한테 얘기하다 봐. 뭐 근데 내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짜증난 적이 없거든. 나는 내가 맞다면 해야 돼. 나도 미안하지만 너희들한테 그렇게 친해지고 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조별 상담하면서 네. 느낀다. 교수님이 별로 음, 아이디어가 좀 구리다. 음. 별로 관심 없다. 하면 겁나 친절해. 시작할까? 이러면서 이제 막, 좋다! 좋다! 막 이래. 근데 조금이라도 교수님이 좀 욕심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딱 시작하고, 뭐, 그죠? 나는 딱 느낀다? 그러니까 짜증내면 되게 기분 좋아해야 돼. 너희 조가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너희한테 되게 친절하다 하면 그날 다시 시작해. 뭔가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교수님이 너희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짜증내는 건 좋은 건데 아무리 되새겨봐도 나는 짜증을 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혹시 짜증을 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몸이 안 좋았나 보지 상태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어떤 교수의 상, 교육 방법이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그걸 다 따라줄 수는 없어요. 뭐 저한테 요구해봤자 저 못 따라줍니다. 그러면 제 수업 안 듣고 딴 수업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수업 들어야 돼요. 저는 원래 태생이 이래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친화적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안 돼요, 잘.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못해요. 미안해요. Sorry, but I can't. 못합니다. 나 날개에서 날자. 나 못 날아. 마찬가지죠. 못해요. 교수님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제가 그런 부탁은 못 들어드립니다. 다른 건데 말할게요. 못 들어드려요. 대신에 다른 거, 쌤 이거 더 해주세요.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못하는 걸 요구한 건 뭐 할 수 없죠. 그냥 사람은 원래 생겨 먹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겨 먹은 대로 열심히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예, 끝낼까요? 우리 너무 길다. 그리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찍어줄게. 네, 필요한 거. 왜냐면 네. 우리 유튜브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제 찍을 이제 내용. 우리는 딱 프로포절, 우리는 그 교육형, 대리형, 실행형, 프로포절 하고 어, 끝내는 거였기 때문에 더 찍을 게 없거든.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안 찍을 거고, 만약에 우리한테 뭔가 추가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디 유튜브에 댓글 달으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뭐 메일을 보내거나.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달아. 그러면은 구독자 늘었어. 진짜 꼬분 아저씨 같아. 구독자 늘었어. 5명 늘었어. 기뻐. 70명이에요? 60명이요. 62명인가 3명이에요. 구독자 이벤트 해요, 100명 되면? 100명님 합니다. 뭐 해요? 몰라요. 일단 생각 중이에요. 빨리 구독 취소해라. 친구를 나눠주기.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또 그러면 응. 안녕. 안녕.